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은 시간에 너무도 빨리 가는 것 같네요. 시간을 잡고 싶지만 잡아지지가 않지요. 그래도 시간을 돌리고 싶은 시간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저희 어처구니 없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식품회사에 다녔는데 원청의 어떠한 사고로 인해 하청인 저희 회사의 물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중소기업이다 보니 가족회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에 아무런 연줄이 없는 제가 해당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불합리한 것이라고 탄원서도 내고 노동부도 찾아가 보고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1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로 돌아간다면 주부였던 제 아내가 가사도우미로 일하러 다니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유혹에 휘말리지 않았을 건데 말입니다. 제가 실직을 하고 두어 달 동안 직장도 구하지 못하자 여보, 나 취업상담소에 구직 신청하고 왔는데 마침 가사도우미 자리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 면접 보러 가기로 했어. 가사도우미 그런 것도 면접 보러 가. 그럼 가사 일을 전적으로 맡기는 건데 아무나 뽑으려고. 하긴 그렇게 아내는 면접에 통과해 다음 날부터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일은 괜찮아? 응, 주인 아저씨가 아주 잘해주셔. 주인 아저씨? 응, 처음에는 차갑더니만 지내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더라고. 다행이네. 요즘 취직 자리가 없어서 나는 막노동이라도 다녀야 될까봐. 아내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긍정의 표현이라고 하지요. 아내의 그런 태도에 저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아침에 용역일이 있나 하고 가사원으로 갔다가 일을 받지 못해 근처 국밥집에서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걸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건너러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초록불로 변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차에서 낯익은 느낌을 발견하고 쳐다보니 아내더라고요. 놀라서 쳐다보는데 아내는 운전석에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느라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신호등 음악이 울려 시간이 다 되어감을 알리는 통에 재빨리 인도로 나왔습니다. 분명 아내였습니다. 며칠 전에 아내가 한 말이 제 귓가에 울려 퍼지더군요. 요즘 주인 아저씨가 아주 잘해주셔. 여자만 촉이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저도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사실 조금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전에 다닌 회사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는데 자기 형수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생겼는데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해서 3천만 원을 받았다지 뭡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도 위자료라도 챙겨서 생활비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아내에게 물어보면 분명 펄쩍펄쩍 뛸 것이라 제 스스로 해결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위치 추적기도 달고 카메라도 달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것입니다.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 집에 출근해서 마트에 가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웃으며 차를 타고 간 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쇼핑몰 가서 샀다며 옷을 들고 집에 왔었습니다. 이것도 무슨 루틴이 있나 하는 느낌이 왔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갔던 주인 남자의 차가 점심쯤에 들어오더군요. 때가 왔다 싶어 저도 시동을 켠 채 제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그 차가 주차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놓칠 새라 따라갔습니다. 차가 동쪽으로 가더니 서울의 외곽쯤에서 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이 높아 내부는 잘 보이질 않았습니다. 저기가 미래 장소인 것 같았습니다. 철통방어, 부자들의 분류는 틀린 가보다 했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자들은 숨길 것이 많나 봅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차가 그 저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거의 5시간 정도를 머무른 셈이네요. 그리고 그 차는 저희 집 근처에서 아내를 내려주었습니다. 당연히 그 장면은 찰칵 촬영을 하였죠. 또 일주일이 지났고 수요일 같은 시간에 그 집을 가고 또 5시간 후에 나오는 것이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꼭 필요했습니다. 배관공으로 꾸밀까? 도시가스 검침원으로 할까? 택배는 비대면으로도 되니까 안 되고. 이런저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는데 실마리는 이상한 곳에서 풀리더라고요. 아내가 여고동창회를 간다며 나간 저녁이었어요. 그런 말이 있지요. 의심을 못하게 만든 것을 의심하라 라는 생각에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와인바에 들어가더군요. 저도 아내가 잘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잡아 앉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웬 신사분이 아내를 보고 아는 척을 하더니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함도 없이 웃음꽃이 피더군요. 가벼운 사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잘해준다는 주인 아저씨인가 보다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자리를 옮겨 나란히 옆으로 앉더니 허리를 끼고 와인을 러브샷하지 뭡니까? 저하고도 저런 낯간지러운 짓을 안 하던 아내였는데 한껏 신났나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모태랭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가 될 만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바로 돌진했습니다. 그들이 들어간 호실의 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샤워할 시간이 지났다 싶을 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불이에요. 불. 혹시나 해서 목소리를 약간 다르게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많이 놀랬는지 옷을 대충 걸치고 가방을 들고 나오더군요. 바로 사진을 찍고 아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텔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야? 상간남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나 이 여자 남편이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여자 남편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내가 남편이라고. 아니 당신 남자 또 있었어? 아니야. 나는 은정 씨 남편이랑 합의하에 은정 씨를 만난 거였다고요. 민은정. 제 아내의 이름입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가사도우미로 있는 집의 집주인 남은 스와핑을 즐기는 남자인데 본인의 아내가 거부하자 가사도우미인 저희 아내를 본인의 아내로 둔갑시켰지요. 그리고 제 아내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상대 부부와 협의하에 서로 상대를 바꿔서 그것을 한 거지요. 스와핑이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요. 그 상간남은 아내를 붙잡고 사기쳤다고 난리고 아내는 아니라고 주인 아저씨만 믿고 따라간 거라고 그러는데 저보다도 둘이 해결할 게 더 많아 보이더군요. 끝내 아내는 엉엉 울면서 돈을 못 벌어준 저를 탓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제가 가장인데 제 책임이 크지요. 그런데 그걸 바르게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을 키우는 아내가 자기 잘못을 뉘우칠 생각은 없고 빠져나갈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는 것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도 잘한 것도 없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나쁜 마음을 먹었으니까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상간남은 아내가 스와핑 상대인 줄 알고 만난 거고 아내는 주인 아저씨한테도 돈 받고 그 상간남에게도 돈 받고 할 목적으로 만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는 수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기로 약정이 되어 수요일마다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아내도 가사도우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스와핑이라는 게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고 당사자들이 죄의식도 없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세상과는 별개의 세상이었지요. 아내의 은밀한 사생활을 알게 된 이상 이해하면서 같이 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불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했고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당장은 가진 돈이 없어서 나중에 준다고 하더군요. 하나뿐인 제 아들한테 제일 미안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본가로 들어가면서 같이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봐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이렇게 해서 13년간의 다사다난했던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아내와는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는데 제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했고 수줍음을 많이 탔으며 여리고 고왔습니다. 1년을 따라 다니다가 앞전 회사에 취직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는데 달달한 연애를 3년간 하고 작은 전셋집을 마련하여 결혼하였습니다. 1년 뒤 등남을 하였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나 봅니다. 다 끝내고 나니 제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도 허무했습니다. 글쎄요, 좀 더 살아봐야겠지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니 매사에 신중하시기 바라면서 제 사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